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떠났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개 들어 하늘을 봐. 장군을 가르는 새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중증 자폐 장애가 있는 21살 장준호 씨가 실종된 지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와 고향 행주산성 둘레길을 걷다가 실종이 됐는데요. 오늘 오후에 장준호 씨의 점퍼가 실종 지점 근처 강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점퍼가 발견된 곳은 둘레길에서 좀 벗어난 군사지역 군사구역 안에 있는 강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출입을 막기 위해서 철책이 쳐져 있었는데 그 일부 부분이 망가져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저도 어제 사실 그 호수공원 있는데 산책을 하면서 준호 씨 전단지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좀 날도 추운데 가족의 품으로 좀 안전하게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마중물님이 오늘 내용이 좀 무겁다고 하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 계속 들어와 주시고요. 월요일인데 활기차게 좀 출발해 볼까 했는데 소식이 좀 소식인지라 여러분께 좀 무거운 소식부터 전하게 돼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김희준님이 호암지도 얼었다고 하시네요. 네. 바드님도 에코백 받으셨대요. 마중물님도 받으셨는데. 저희가 100만 이벤트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속속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택배들이. 네. 앵두 이뽀님이 오늘 출연하실 게스트분께 응원을 보내주셨고요. 네. 이사나님은 내일 낮부터 추위가 풀린다고. 그러게요. 오늘까지 다행이다. 되게 추웠어요. 계속. 맞아요. 네. 정유현님이 감기 조심하시라고. 다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고막이 녹는다고 오늘 그 신청곡 앤소니 존님께서 신청하신 신청곡으로. 네, 위안부 할머님들 힘내시라고 신청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같이 좀 달달하게 월요일 출발했습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께 프리데스크 좀 빨리 들어오시라고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저희 첫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네. 인권사회팀의 신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사실은 오늘은 좀 무거운 소식으로 출발하는데 네. 프리 초대석의 내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연초부터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분노하시고 마음도 참 많이 아파하셨는데 사실 신 기자가 그 사건 당시부터 이제 양부모가 구속되기까지 사실은 쭉 팔로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보도도 많이 하고 양부가 구속되기까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해 10월 13일이었죠. 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아기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도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는데요. 당시에는 16개월이 아니라 15개월로 알려졌었고 네. 숨진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쉬쉬했었습니다. 제가 경찰서를 취재하고 있는데 관할인 양천 경찰서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취재를 하느냐.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동의 개인정보다 또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하나도 확인해주지 않는 네. 그런 언론 취재를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경찰이 사실 보도를 계속 사실 확인을 안 해주니까 다른 언론들도 단타성으로 기사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제 정인이가 숨지기 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경찰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경로로 취재를 했었는데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취재원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천 경찰서에서 당시에 급하게 회의가 열렸는데 9월에 신고된 건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외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보도가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있었다. 그게 이제 알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찰이 이 양부모의 말만 믿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처리를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6개월 아기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말 참혹하고도 끔찍한 학대를 받다가 지속적으로 그런 학대 속에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보도 때 경찰이 취재를 회피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네, 아까도 네, 경찰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이제 잘 협조를 안 해주면 사실 취재 기자로서 취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과정이 어려웠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찰이 사실 확인을 안 해주니까 저희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심층적인 보도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여러 기자들과 함께 주변 취재를 통해서 멍자국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멍자국이 학대 때문에 생긴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증거는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저희가 이 멍자국, 멍이라는 한 단어에 이제 그 단서를 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아동학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정인이가 숨졌던 병원과 또 주변을 수소문하면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 멍자국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심각한 아동 학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아기의 몸이 저지경이 되겠느냐 아. 이런 진술을 확보를 한 겁니다. 네. 결정적인 어떤 진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멍자국이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는 어쩜 그 연관성을 볼 수 있는 진술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기가 마지막에 이제 실려왔던 그 병원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여서 학대의 어떤 정황은 굉장히 당시에도 선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대응은 굉장히 좀 이상했고요. 제가 봐도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럼 신고를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그래서- 신고를 했으니까 들어왔을 텐데. 네. 그들을 만나서 어쨌든 정인이에 대해서 정인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어떤 단서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인이가 이제 입양을 됐던 기관 또 그리고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또 멍투성이를 하고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았던 그 소아과와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흐트러져 있었던 파편 같았던 이런 정인이 마지막 그 상태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씩 조각을 맞춰가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 시청자분들도 지금 많이 좀 분노하고 계세요. 5981님께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대체 경찰들은 이를 무방비로 대처한 겁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보도된 영상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A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 전쯤 입양 가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엄마 장 씨는 가족과 함께 나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3년 전 입양단체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던 장 씨는 지인들에게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양 한 달 뒤부터 방임과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아기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정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를 주위에 했다고 합니다. 3월 초부터 아기를 4시간가량 집에 혼자 두는 등 16차례나 방임했습니다. 친딸을 데리고 외식을 하면서도 지하주차장에 혼자 두거나 미술학원에 간 사이 차 안에 혼자 울게 놔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3월 말부턴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따르면 이마에 멍자국을 시작으로 사나흘 간격으로 아이 얼굴과 배, 허벅지에서 멍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7월부터는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아이 목을 잡아 올리는 등 폭행을 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네. 저는 보도를 볼 때마다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너무 어린 아기잖아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뭐 부검 소견서라든지 수사 기록에 보면 굉장히 내용이 참혹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보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정인이가 입양된 지 한 달 만에 이제 이런 끔찍한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수위는 이제 활자로 읽는 저조차도 굉장히 이제 말로 표현해드리기 힘들 만큼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네네. 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저희가 이 표현을 어떻게 쓸지 말지를 두고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네. 했었는데요. 네. 이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거든요. 이 췌장이 절단이 됐고 아주 여러 군데에서 뼈가 부러졌거나 또는 부러진 이후에 다시 붙은 흔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정인이의 입양 당시 몸무게가 8.9kg이었는데요. 네네.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불과 8.5kg으로 오히려 더 줄어든 그런 오. 상태였습니다. 이런 어떤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학대를 받았었던 정인이를 양모는 숨진 당일까지도 이렇게 학대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학대를 했던 그런 모습이 취재 기록에 다 나와 있었고요. 저도 정인이와 같은 2019년에 태어난 둘째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 현장에서 이 취재를 하면서 정말 충격적이고 참담한 마음으로 사건을 취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방금 보신 저 리포트가 네. 지난해 11월 10일이었는데요. 네네.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취재를 했고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 양모 장 씨가 그 당시에는 거의 한 달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그렇죠. 수사를 네네.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취재 기록들을 모아서 영장실질심사 전날과 당일에
이틀간 여러 취재 기자들이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집중 보도를 했고 결국에 장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딸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그 사건을 취재하고 또 살펴봐야 하는 그 기자님의 어떤 그 심정도 참 슬프셨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장 씨가 이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또 예. 말을 바꾸기도 하고 예. 그렇죠.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잖아요. 예. 네, 그 부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요. 정인이가 숨진 당일 그 이제 이웃 주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운동기구 바벨이라고 하는 이 쿵쿵 소리가 들렸다. 운동기구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정말 지진이 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결국에는 이 쿵쿵 소리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쿵쿵 소리에 대해서 장 씨는 처음에 정인이가 실수로 소파나 뭐 이런 데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정인이의 잘못이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들이대니까 이번에는 친딸이 소파에서 정인이에게 뛰어내린 거다. 그렇게 진술을 좀 바꾸는 정황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둘만 있었던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 아동학대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학대 자체를 전반적으로 부인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도가 이제 되고 또 여론이 공분이 일면서 조금 네. 바꾸긴 했는데 또 세 번째 신고가 있었던 당일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한 200여 개를 지운다던가 또 동영상 파일 수십 건 또 사진 수백 장을 지우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사망 이후에 경찰이 압수수색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200여 건의 대화 내용을 지우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이라든지 거기 안에 이제 그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의 학대 정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그 뭐 기사에 있었는데 그 부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예, 맞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다면 우리가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사실은 이제 있었는데 놓친 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참 참담한 결과였어요. 예, 저도 뭐 현장을 취재하고 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 만나면서 도대체가 납득할 수 없고 분노하는 또 하나의 지점이었는데요. 특히 3차례 경찰 조사 가운데서 마지막 그 3번째 조사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정인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라고 또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인이가 이제 한 달 만에 어린이집에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 만에 갔는데 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빠진 데다가 몸몸에 이제 멍투성이고 또 영양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뭐 이렇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소아과에 데리고 몰래 갑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그 소아과 원장이면은 굉장히 전문이잖아요. 전문의. 그쵸. 예, 전문가가 확대라고 했는데 경찰이 마사지를 해주다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양부모의 이야기만 믿고 결국에는 병원에도 함께 가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소아과를 갔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어처구니 없게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정말 분노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럴 거면 대체 왜 입양을 했나 네. 이 지점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장 씨가 한 말이 있었나요? 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양모 장 씨가 이제 입양기관에 어떤 상담을 하고 서류를 냈던 거는 정인이가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 6월에 일단 상담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에세이라고 해서 계획 같은 거를 이렇게 저희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이런 입양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했었고 또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결심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장 씨를 잘 알고 있는 다른 주변인들은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친딸에게 어떤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라는 얘기를 장 씨에게 직접 들었다. 그런 진술을 경찰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로 장 씨는 그 친딸의 영어 공부 모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족 간의 이런 외식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정인이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주차장 뭐 지하 차량 안에다가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거나 친딸 위주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또 신고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수사 기록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는데 정인이의 귀와 눈에서 이렇게 진물이 나고 있는데 네. 친딸이 이제 놀러 나가자고 하니까 놀이터에 그 친딸을 위해서 정인을 데리고 나가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입양을 했는지 궁금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좀 친딸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근데 이 사안이 입양에 초점이 맞춰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많은 입양 가족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게 이런 나쁜 사례 때문에 그 입양 가족 전체가 이 상처를 입는 그 선입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와는 별건으로 이 장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인을 입양을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첫 큰딸 위주로 모든 걸 했다거나,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안 보이는 좀 의문점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면. 그 양엄마 장 씨가 그 지역에 있는 맘카페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다라는 네네. 그런 제보를 저희도 접하게 됐어요. 굉장히 처음에 이제 저희도 취재를 했었는데 수소문을 해서 그 카페 회원분이랑도 저희가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장 씨가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외로 굉장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때문에 육아가 안 되니까 공동 육아를 한다던가 아니면 운동 같은 것들을 뭐 같이 이제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운동을 하면서 뭐 운동 영상을 올린다던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입양 가족 모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개인적인 모임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런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이 장 씨가 굉장히 자신을 주변에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 남편이 이제 방송국에 PD라는 이야기를 한 것과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뭐 동생이 국제 변호사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흔하게 있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인이를 이제 하면서 뭐 사람들한테 입양한 아이다라고 먼저 스스럼 없이 밝힌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저희가 취재했던 부분 중에 정인이를 데려오면서 정인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맘카페에서 투표 같은 걸 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율하라는 이름으로 바꿨었는데 그 2살 많은 친딸의 이름이랑 이제 돌림자를 해가지고 맞춰서 지은 이름이었죠. 그리고 입양 이후에도 계속해서 글을 많이 남겼는데 대부분이 다 친딸에 대한 이야기였고 정인이에 대해서는 지금 좀 미숙하다. 얼른 좀 커서 친딸한테 좀 맞춰서 잘 놀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다였습니다. 근데 16개월이면 너무 어린애니까 지금 한창 크고 있잖아요. 네. 그 수준에 맞는다는 표현도 좀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네. 뭐 물론 아이가 뭐 이름을 비슷하게 하는 건 이제 가족으로서의 뭐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에게 좀 그냥 맞추는 약간 도구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받아서 네. 좀 그렇긴 했거든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뭐 저는 부모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그 정인이 사망할 그 당시에 정인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도 지금 안 풀려 있는 문제거든요. 관련한 보도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고 오시죠.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34분 양엄마 장 씨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엔 정인이가 울먹이며 양엄마에게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정인이는 힘이 없고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양팔의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 정인이의 집에선 바닥에 덤벨이 떨어지는 듯한 쿵쿵 소리가 4-5차례나 들려왔습니다. 지진이 난 것 같다고 느낄 정도의 큰 소리였습니다. 운동기구 같은 막 집어던지는 막 그런 소리가 났고 무슨 지진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리고 약 1시간 뒤 아파트 CCTV에 찍힌 장 씨가 안고 가는 정인이의 모습은 머리를 힘없이 늘어뜨린 상태였습니다. 시간상 쿵쿵 소리를 나게 한 오전 9시 40분쯤의 행위가 치명적이었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폭력이 가해진 걸까? 정인이는 양모가 택시로 데리고 간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온몸 곳곳에 골절 흔적, 장기 파열과 함께 왼쪽 팔꿈치가 탈골돼 있었습니다.
네. 배드핑거님이 정인아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싶다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김보라님이 정상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게 이해될 수 없지라고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 첫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이 법원에 진정서도 내고 있고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법원 앞에 보면은 그 근조화환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쇄도하고 있고 또 진정서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건에 그 살죄를 적용하는 걸 두고도 검찰도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 현재 양모 장 씨한테 이제 적용되어 있는 죄명은 아동학대치사와 상습 아동학대 등입니다. 네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더하거나 죄명을 바꾸려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면 그렇죠. 되는데요. 네네. 이 살인죄를 적용을 하려면 장 씨가 고의를 가지고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점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장 씨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콩콩 소리의 실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찰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게 경찰 단계에서 규명이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일단은 아직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이 기소가 된 거죠. 네. 하지만 그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 공소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둘력이 가해져서 췌장이 절단되고 또 출혈 등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요. 이 불상의 방법,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불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재 검찰은 그 전문 부검이 3명한테 이 정인이가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또 사망 원인에 대한 어떤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고요. 이 재감정 결과를 두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살인죄 적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걸 보도하면서도 처음에 이 구체적으로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거에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도 이제 너무 잔혹하게 이제 이런 참담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가해자에게 그런 의혹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가해자의 죄가 제대로 혐의 내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동학대치사랑 살인죄랑 형량이 너무도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양형 예. 기준에 따라서 예. 지금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선배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전에도 작년에도 제 후배가 여기 이제 그 취재했던 네. 후배가 같이 이 프리데스크에 나와가지고 선배랑 이야기하고 또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그 뭐 췌장 절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뭐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였는데 저희가 그 정인이 사진을 뭐 공개했냐 말아야냐를 두고도 그런 어떤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예,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학대치사 관련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기본이 4년에서 7년, 또 가중처벌할 경우에는 6년에서 10년입니다.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 이상이 최대 무기징역인 걸로 5년 이상이고 최대가 그러니까 무기징역. 형량 법적인 형량은 사실 5년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사실 양형 기준은 훨씬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기징역까지 내려지는 사유는 거의 없고 길어야 뭐 7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가중이 되더라도 6년에서 7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은 기본 양형이 대법원 기준으로 10년에서 16년이고 여기에 이제 가중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된다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거죠. 네. 예. 이 양부모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꼭 밝혀져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참 기대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입장으로서 이 사건을 이제 취재를 많이 하셨었는데 네. 당시 사건을 취재하고 나서 또 지금 마음에 드는 취재 소회가 어떻을까요? 저희가 사실 11월 달에 이제 한 달 뒤에 취재를 했던 내용은 굉장히 더 많이 있었어요. 많았고 더 잔혹하고 끔찍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좀 자제하면서
자칫 보도가 예. 너무 이렇게 선정적으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데일리 뉴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사 기록이라든지 어떤 정인이의 마지막 상태 한 줄 한 줄 스트레이트에 굉장히 치중을 했었고 제가 그 이후에 따로 이제 양평에 있는 그 안데르센 추모공원에도 갔다 왔었는데 네. 그 새해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다시 이제 추모 분위기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더 보도를 하고 더 정인이에게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했으면 좀 더 빨리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 정인이가 돌아오지는 않지만 그 제2의 제3의 정인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또 조금 더 시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꼭 이럴 때만 사람들이 이렇게 확 관심을 가졌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이런 걸 놓치게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항상 좀 꾸준하게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권사회팀의 신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큐시트 산책입니다. 노재필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집에 있었어요. 예. 아니, 분위기가 이제 많이 어두워가지고 예, 밝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아니 제가 하여튼 뭐 오늘 주제가 이러니까 뭐 제가 근데 축제를 해드렸는데 안 바뀌었는데? 아니 의견이? 제가 안 그래도 네. 이제 새로운 멘트를 네네. 오프닝 멘트를 이제 정해오라고 하셔가지고 고민하다가 딱 하려고 하는데 또 오늘 오프닝부터 약간 좀 무겁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의 어떤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오늘은 좀 자제했고 내일부터 제가 좀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멋진 멘트 가져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퀴즈트를 또 알려드려야 네, 되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가 있었어요. 네. 오늘 있었는데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뭘 얘기했냐면 백신 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사실 뭐 다음 달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죠. 그쵸. 되는데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만큼 뭐 이제 뭐 대북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사실은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네. 가장 지금 피부로 와닿는 현실감 있는 게. 맞아요. 네. 참 그리고 노래를 좀 신청해 주세요. 오늘 분위기 깔아줘서 뭐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던데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적어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오늘 그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서 또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신이 다음 달부터 온다고 치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백신 좀 다르잖아요. 네, 콜드체인, 뭐 화이자가 영하 한 70도, 뭐 75도 이렇게 보관해야 되고 모더나도 영하 20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김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기사를 보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준비가. 그러니까 뭐 비행기에서 올 때 뭐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네. 그 국내 한 업체는 백신 전용 박스를 아이스박스 같은 걸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벌써. 네, 거기다가 드라이아이스만 넣으면 한 72시간 정도는 한 70도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 오늘 신규 확진 451명. 도대체 얼마 만에 400명 되냐? 그러니까요. 41일 만입니다. 아유, 40 한 달을 훌쩍 한달 훌쩍 넘었네요. 넘었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말 영향이 좀 있어요. 주말 영향도 영향이 좀 있고 있고. 한파 영향도 좀 있고, 네. 코로나 라이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요? 예. 제가 보기 지금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던데 네. 이게 이제 아마 내일 모레 또 봐야죠. 어떻게 될지. 네. 근데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고 이게 정점은 지나서 진정 국면에 있다라는 게 이제 방역통의 판단이에요. 네. 오늘 얼마죠 지금? 현재 410명입니다. 400여 명. 네, 실시간 확진자 수. 내일도 한 500명대 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뭐 여전히 불안의 요소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진주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는 뭐 수십 명이 또 집단 감염이 됐고. 네. 근데 정부는 이제 이번 주말까지를 지켜본 다음에 거리두기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거리두기 만약에 2단계로 가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술 약속?
아직 그 2단계 내렸다고. 2단계 가면 카페를 갈 수 있나요? 아, 카페 갈 수 있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왠지 그냥 물론 커피 마시지만 좀 이렇게 좋은 데서 맞아요.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굉장히 간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헬스장. 운동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축축 처집니다. 저는 뭐 2단계로 가더라도 저는 그냥 저희 일찍 집에 가서 강아지랑 산책하겠습니다. 자, 그 일본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어요. 네.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귀국한 사람들한테 나온 건데 브라질발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발, 남아공발, 뭐 브라질발 이런 네, 식으로요. 근데 비슷하대요. 변이가 영국발하고 남아공발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게 뭐 감염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더 센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요. 일본이 지금 하루에 한 7,000명? 6,000명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도 심각하네요. 근데 뭐 보이스 파운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젊은 분들이 거리에 그렇게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일본도 좀 문제긴 문제인데 이러다가 그 올림픽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제일 그러게요. 걱정이네요. 그게 그러게요. 진짜. 네네. 일본에서도 그 올림픽을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더 많대요.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상황이 뭐 그렇죠. 올림픽 할 분위기는 사실 힘들죠. 네네. 한다 해도. 이정환님 오늘 임시검사소 가서 코로나 검사 받으셨대요. 아, 진짜요?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삐까번쩍님이 조카분이 아프시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무탈하시길 쾌유하시길 빕니다. 네. 어느새 이렇게 또 그런 걸 잘 보신대. 지금 보기 눈이 여러 개세요. 시력 검사하면 이수씨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 네. 자, 오늘부터 3차 지원금 지급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총 4조 원 규모인데 그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가면은 그 신청을 하면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연락이 가는 대상자가 143만 명인데 6시까지 신청한 게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다급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100만 원, 200만 원 뭐 그렇죠. 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내일은 그 사업자 등록 번호가 짝수인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이제 대상자인 분들한테 네네.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분들은. 그 자동으로 대상자면 문자가 오는 거죠? 그렇죠. 따로 신청을 뭐 어디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아니 그걸 네, 받고 받으면- 신청을 해야 돼요. 네네, 받으면 네네. 신청하면 되는 거죠. 예. 다음 달 말까지는 지급을 마치겠다. 이게 정부 방침입니다. 네네. 자, 또 제보는 MBC. 저희가 제보는 MBC라는 코너가 또 있잖아요. 네. 제보는 MBC입니다. 네, 제보는 MBC. 제보 많이 해주세요. 저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든 코너예요. 네. 저 이번에 제멋대로 택배 수수료 과로 부른다 이런 제목인데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이번에 한파 때 가장 고생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그분들일 것 같아요. 그쵸. 택배 기사분들하고 또 그 뭡니까 저 배달하시는 분들. 오늘 그 쿠팡에서도 분류 노동자 한 분이 좀 그렇죠. 사망하셨죠. 네, 맞아요. 뭐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영업소들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떼간다고 그래요. 떼가는데 얼마를 떼가는지를 택배 기사한테 얘기를 안 해준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를 배달했을 때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걸 또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왜 알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업소마다 그냥 더 떼는 데서 적게 떼는 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할수록 뭐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월성 원전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단독 기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월성 원전의 그 저장소 주변의 지하수에서 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게 지난번에 언제죠? 2016년에 경주 지진 이후라고 이게 왜 확 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진 때문에 그 저장소라든지 아마 배관에 무슨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뭐 처음 뭐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감마 핵종이라는 게 또 누출된 게 확인됐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는데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정확하게 파악할 네네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사건 사고인데 20대 남성이 술 먹고 유치원 들어갔다가 유치원 술 먹고 유치원이요? 왜요? 새벽에 그냥 빈 유치원에 들어갔대요. 혹시 그러고 나서 6년 이제 시절이 생각난 건가요? 들켰는데 도망가다가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가 택시가 전복되고 뭐 이랬대요. 하루에도 가지가지 정말 많은 가지- 일들을 아니, 하시네요. 아무튼 뭐 근데 술 어디서 마셨길래 요즘에 9시 이후에 마시기도 힘든데 이른 아침에 유치원까지 들어가서 웬 이 민폐입니까? 기억이 진짜. 안 난다고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 기사가 저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 주말 사이에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여자아이가 내복바람으로 이제 발견된 거 이 있죠. 추운데,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정인이 뭐 사건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 방임, 뭐 아동 학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지역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걸 저희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건 뭐냐면 엄마가 쥐포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쥐포를 먹었더니 엄마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내복바람으로. 쥐포 너무 맛있잖아요. 아 그거 안 먹었다고 이 내쫓습니까? 추위에 나가면 근데 평소에도 그 이 아이가 이 주민들을 말에 따르면 배고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 저희 그 손하늘 기자가 오늘 리포트를 하는데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김여정 북한이 당대회를 열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은 총기소로 더 올라갔어요. 그쵸, 투자가 됐는데 네네. 김여정은 그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도 빠졌다고 합니다. 오. 이게 뭐 강등이냐 뭐냐 뭐 이런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릉이 아니고 강등. 강등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북한 문제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겠죠. 네. 자, 이상이고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 좀 주제가 무거워서 마음이 좀 우울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도 한 주 시작됐으니까 좀 힘차게 시작하시고 내일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월요병은 뉴스데스크 시청하시면서 날려버리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